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거. 그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밥의 안 좋았던 실패가. 안녕하세요, 올리버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바이오주 너무 안 좋죠? 근데 바이오주, 미용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 PBR이 아닌 기업들은 정말 서러운 상황이죠. 그 중에서도 최근 바이오 투심이 악화될 만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오텍들 더 이렇게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와중에 어제 실적 발표를 한 기업이 있는데요. 노보노디스크입니다. 노보노디스크는 비만 치료제의 대가로 알려져 있고 노보노디스크의 경쟁자인 일라일리 또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두 기업은 너무나 신기하게도 작년 내내 오르더니 지금 1월에 지지부진한 바이오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가는 놈들만 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국내 바이오 투심이 악화되기도 했고 돈 없는 바이오에 대한 인식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고금리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사례들이 보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좀 부러운 기업 노보노디스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시장이 왜 지금 시작인지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례들을 보게 되면 해외 기업들 중에서도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보일 수 있고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투자 포인트를 알 수 있게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비만 당뇨 치료제 개발 기업들 정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 이외에도 임상 단계에 있는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기업들 진짜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진짜 많이 올랐고 조금 빠졌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기대감이 오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실적 발표 간단하게 가져와 봤는데요. 2023년 총 매출액은 36%나 증가를 했고요. 북미 성장이 좀 주도를 했다. 그리고 그 외의 나라에서는 이제 막 시작을 하는 성장세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업사이드가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의 밸류에이션이 정말 비싼데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다른 빅파마들 대비 거의 두세 배 높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애널리스트들의 탑픽은 이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인 것이고요. 이 두 기업의 성장세는 오히려 확실해진 상황입니다. 이제 해외에 슬슬 나가기 시작하고 있고, 올해도 이제 매출 성장 18에서 26%, 영업이익은 21%에서 29% 증가를 예상하는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넥스트 파이프라인에 대한 여부겠죠. 주 1회 GLP-1, GIP 이중작용제 임상 1상 결과가 상반기에 발표되고요. 1월에 월 1회 투여 제형도 임상 1상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쪽은 지금 임상 환자를 모으기가 너무 쉽고 투여 방법도 쉬운 편이라서 임상이 되게 빨리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빠르게 그 넥스트 파이프라인들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겠고요. 위고비의 경구용 버전이 상반기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작년에 고용량 50으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25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용량이 올해 발표가 되는 거고 이게 발표가 됐을 때의 업사이드가 조금 더 크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2025년에는 알츠하이머 임상 3상 데이터까지 지금 이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들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적응증 확장이 무궁무진하다라는 점인데요. 지금 이 당뇨, 비만 이외에도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그리고 알츠하이머 혹은 이 심혈관 질환까지 적응증이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 전망치는 오히려 더 커질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는 용량 확장, 적응증 확장, 제형 변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참!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임상 결과가 완료가 될 거고요. 상반기에 혜택 라벨 확장 FDA 결과를 볼 수 있을 거라서 이걸 좀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노보 노디스크의 경쟁자 일라일리의 실적 발표는 2월 6일인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라일리의 실적도 기대되지만 일라일리와 노보 노디스크 모두 현재 비만 치료제 시장은 여전히 겉핥기 수준이고 앞으로 이 시장이 무궁무진하게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빅파마들도 뒤늦게 참전을 하고 있는 거죠. 12월에는 로슈가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개발 기업을 4조 원에 인수했고요. 11월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자체적으로 개발 중이던 GLP-1을 드랍하고 하나를 샀어요. 기업을 하나 샀습니다. 빅파마들은 이렇게 좋은 치료제, 좋은 파이프라인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사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빅파마들의 인수는 계속될 수 있지 않을까. 머크도 최근에 비만 치료제 쪽 참전 여부를 언급한 바가 있어서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노보노디스코와 일라일리는 당연하게도 이 위치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인수와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앞서 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를 설명드렸냐면요. 신고가를 찍고 있지만 계속해서 또 신고가를 찍고 있고 이 두 기업들은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시장은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도 설명드리고 싶었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잘하는 애가 더 잘하고 잘 가는 애가 더 잘 간다라고 한다면 마음 편하게 지금 많이 빠진 돈 많은 빅파마가 이미 한 번이라도 인정해준 바이오텍 사시는 거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투심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요. 자본 잠식이나 그런 자본 조달 이슈가 없는 기업들 중에서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라고 한다면 바이오센티 조금이라도 완화될 때 많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바이오의 반등은 대장 기업들이 이끌어줬을 때 대장 기업들이 살아날 때 같이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서프라이징한 이벤트가 대기업들 내에서도 좀 나올 수 있는 올해니까 2월 말부터는 확실하게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금리 인하기 밀렸음에도 글로벌 바이오는 나쁘지 않고요. 글로벌 ETF 또한 지금 시점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4월 AACR 있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국내에서는 실적 성장 확실하고 추가 성장 동력까지 있는 대장 기업을 보거나 혹은 바이오텍 중에서 돈 많은 거 확실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빅파마와의 계약을 통해서 계약금을 만들었거나 혹은 임상 진전을 통해서 마일스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 와이 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구간은요, 어느 정도 바닥이 형성되려고 하고 있고, 여기서 더 빠지더라도 편안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돈 많은 바이오텍 중 빅파마가 인정해준 플랫폼 3사가 있는데요. 국내 대표 플랫폼 3사죠. ABL 바이오, 알테오젠, 레오캠 바이오가 있습니다. 이 세 기업 모두 빅파마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 기업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ABL 바이오는 사노피가, 알테오젠은 머크와 산도스가, 레오캠 바이오는 암젠과 얀센, 그리고 다케다가 인정을 해준 기업이죠. 이 세 기업들 모두 라이선스 아웃을 통해서 계약금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임상 진전을 통해서 앞으로도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 세 기업들이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람에게서 효능을 본 이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그 플랫폼의 특정 물질을 접목시켜서 또 하나의 물질을 만드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플랫폼의 그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을 접목시키고 이게 또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라이선스 아웃을 한 경우가 가장 많은 거고요. 이 플랫폼에 효능과 안정성 결과를 공개한 바 있거나 이미 임상 데이터가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즉, 임상 단계에서 데이터 입증이 되었다라는 것은 앞으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졌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글로벌 경쟁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건데요. 즉,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혹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파마들에게도 선택지가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파마들이 한 번씩 관심 있다고 언급한 이 기술을 보유한 이 기업들은 트렌드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세 기업 모두 올해 임상 데이터 공개를 한 번이라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바닥다지가 되고 있는 구간에는 볼만한 기업들이다. 마음 편히 볼만한 기업들이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에이벨바이오와 레오캔바이오, 알테어준 모두 항암제와 관련이 깊죠. 그리고 4월에는 AACR, 6월에는 아스코가 있습니다. 특히나 레오캔바이오의 경우에는 매 암학회 때 ADC가 기립박수를 받는 만큼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외에도 좋은 기업들, 그 중에서 돈 벌고 있는 기업이거나 돈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있죠. 최근에 첨생법이 국회에 안건을 통과하면서 또 세포치료제 기업 중 GC셀 돈 벌고 있는 기업으로서 조금 더 업사이드 거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한올바이오파마도 최근에 하락폭 너무너무 큰데요. 한올바이오파마도 돈 벌고 있는 기업이고 이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바토콜리맙 중국 출시 혹은 미국에서 임상 진전 나올 만하니까 계속해서 업데이트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